저는 사실 비율이 지금 양산 단계 이런 위장막 사진이 들어간 건 좀 아쉽긴 하지만은 휠하우스가 더 크고 좀 더 매끈한 느낌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상도 작업한 거는 비율을 좀 더 수정한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반영해서 약간의 판타지를 넣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차해상도 맛집 가차입니다. 오랜만에 또 와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에는 지난주에도 뵌 것 같고 이게 영상을 계속 보니까 항상 뵙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네? 신년 맞이해서 2달 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2달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70만 구독자 축하드리고요. 아니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마지막에 아무튼. 그랜저 한번 말씀드리고서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야, 그랜저 아직도 안 나왔는데. 요새 갑자기 뜨고 있는 아이오닉 6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오. 찾아왔습니다. 아이오닉 6 많이 기대했어요. 맨 처음에 프로펫이 나왔을 때 정말 빵 터졌고 맞죠. 현대가 만든 911이다 이러면서 거의 포르쉐급의 추앙을 받기도 했고, 근데 그게 위장막 사진이 나오면서 에이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확 꼬꾸라진 느낌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더 세밀한 위장막이 나오고 나니까 아니네 괜찮네 네. 이러면서 또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다. 또 다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이오닉 6가 나오기 전에 현대에서 네. 프로펫이라는 컨셉트카를 발표했잖아요. 이 당시에 아이오닉 5가 있었었고 그 위에 모델인 아이오닉 6의 기본 컨셉인 프로펫이가 공개됐었는데, 이 당시에 이미지만 봐도 현대가 포르쉐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힐하우스와 볼륨, 루프라인들이 굉장히 매끈하고 매력적이잖아요. 마음 먹으면 하는구나. 현대 내일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러면서 맞아요. 역시 현대에서 현대. 전기 스포츠카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 모델이 위장막이 포착되면서 저게 저건가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위장막 사진이 많이 드러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컨셉만큼의 이미지는 좀 따라가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딱 보고서 약간 화가 난달까? 이런 네.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해, 저거는 콘셉트하고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저 윈도우 라인이나 저런 거 보면 저 콘셉트 따라갔는데, 네, 저게 얼추 비슷한 것 네, 같긴 해요. 루프도 약간 따라갔는데 네. 요소는 다 갖고 있네. 네, 실제로 비교해보면은 예. 이런 휠하우스라던가 루프라인 이런 디테일들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실 이런 컨셉카가 그대로 양산까지 반영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양산을 염두에 두고서 컨셉카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예 대놓고 컨셉임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나름 컨셉카의 이런 디테일과 테마는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스포일러도 양산 차량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디자인인데 프리우스 같은 느낌도 나고 윈도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디테일을 보시면은 사이드 스커트 라인에도 볼륨이 크게 들어가면서 나름 스포티한 인상을 많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또 여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또 들어갔네요. 네, 도어도 플러시 이게 타입으로 튀어나오는. 이렇게 해서 좀 매끈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이런 실루엣을 제외하면은 디테일은 좀 평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이런 램프류가 아이오닉 5처럼 픽셀로 들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요. 위장막 사진에서 포착한 것인데, 여기 램프 위쪽에 검게 몰딩이 한번 들어가고 그 위에 아이오닉 6 레터링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카메라와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스위치가 점이 크게 딱 박히게 되더라고요. 너무 튀는데. 네, 차량은 워낙 동글동글하는데 이런 디테일에서 네모를 나름 강조를 했더라고요. 픽셀도 마찬가지고 디지털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뒷모습 보니까 네. 여기 중간에 날개가 있네요. GV60에도 이런 게 들어가죠. GV60에 들어간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에는 뒤쪽에 공력 디자인이 좀 잘못돼서 네, 실제로 물이 안 닦인다고 네, 얘기가 물이 안 있더라고요. 털려요. 와이퍼가 그래서 없나요 혹시? 와이퍼가 없죠. 아,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물이 막 묻고,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눈 흙탕 같은 게 막 여기 묻어서 정말 후방 시야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GV60이나 EV6 같은 애는 뒤쪽에 날개가 아래쪽에 있어요. 걔네들은 여기 물이 하나도 안 묻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게 맞고, 아이오닉 6는 그걸 만회해서 이런 식의 나름의 장치를 한 거네요. 예, 나름대로 괜찮은 네, 날개가 그런 달린 것 것처럼 같아요. 와이퍼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와이퍼는 역시 없고 이렇게 돼야지. 근데 요 밑에 요거 유리인가? 유리인 것 같아요. 유리면은 사실 현대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까요? 돈이 더 들 텐데. 그쵸. 네. 근데 GV60에 여기 유리가 들어있어요. 유리가 이만큼 진짜 얇게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C클래스 스포츠급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야, 요게 시대를 거듭해서 지금 다시 올라오네. 지금 봐도 신선한 디자인인 것 같긴 해요. 번호판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도 되게 사람들이 말이 많이 있어요. 번호판이 낮아져서 차가 처져 보인다, 번호판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산뜻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외국 차들 보면은 옛날에 밑에 있다가 올라간 차들이 있어요. 벤틀리 이런 차들 그렇네요. 올라갔어요. 맞아요. 벤츠나 BMW도 다 요새 위에 있지 않나요?
맞아요. 357. 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현대차는 낮추는 게 낮으면 중후해 보이는 건 있어요. 맞아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 네. 안정감 있어 보인다.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유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램프를 가운데다 박아야 되니까 번호판 넣을 자리가 없어요. 번호판 내려와야 거기서 돼. 막아버리면 가로줄을 현대가 워낙에 요즘 내세우고 맞아요. 있고 가로줄이 없는 경우는 거기를 공백으로 클린하게 가져가는 그 전략이어서 아마 그 자리가 번호판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가로줄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네. 개성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많은 메이커들이 하고 있고 스타리아도 일자형 앞에 데이타임 런앰프가 있잖아요. 그게 네. 그랜저도 들어가고 사이버 트럭에도 그런 느낌이 있고 리비안 트럭에서도 그런 앰프가 전기차에 대한 약속처럼 일자로 들어가면서 조만간 또 지루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두 줄 한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거를 캐릭터잖아요. 하면은 이젠 제네시스 따라했네 이 얘기를 딱 듣기 때문에 차마 디자이너들이 낯 부끄러워서라도 두 줄은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네시스는 자기 컬러를 확실하게 가져갔는데 현대는 지금 너무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세단은 네. 세단대로, SUV는 SUV대로, 또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많은 대중의 취향들을 염두하다가 좀 흩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이오닉 5와 6는 누가 봐도 다른 차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모델이 더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5의 후속과 6의 후속은 어떻게 다르게 할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 두 개가 있는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개의 차를 만들 수 있다. 차종을 그냥 늘린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애매한 차종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냥 가기 싫어. 각진 차가 싫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차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러기엔 이런 스포일러라던가 대중적인 취향은 좀 아니어서 좀 글쎄요, 갸우뚱해지네요. 진짜 어려운 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팔아? 글쎄요. 저는 사실 비율이 지금 양산 단계 이런 위장막 사진이 들어간 건 좀 아쉽긴 하지만은 휠하우스가 더 크고 좀 더 매끈한 느낌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상도 작업한 거는 비율을 좀 더 수정한 느낌이거든요. 요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부분을 거군요. 제가 조금 반영해서 약간의 판타지를 넣었습니다. 작으면 요런데 네. 크면 이렇다. 실제는 이렇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 휠 작으니까 너무 확 깨네요. 실제 모델 중에 아이오닉 5 휠이랑 비슷한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져와 봤고 대신에 지금 노출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바람개비 같은 이런 휠은 좀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요. 옛날에 K5 불판 휠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휠하우스 생각이 자체가 듭니다. 너무 작게 뽑혔어요. 그리고 컨셉트에서 팬더를 강조한 그 부풀어진 그 느낌이 없으니까 아쉽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평범하네요 차가. 제가 또 사실 아쉬웠던 게 네. 위장막 사진을 보시면은 윈도우의 파팅 라인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 부분 혹시 보셨나요? 예, 보이네요. 요즘에는 사실 이런 디자인 많이 안 하잖아요. 예를 예전 들어 엑셀이 떠올라요. 엑셀이라던가 이제 엑셀. 마티즈, 스파크 그 당시에는 있었었는데 사실 이 정도 급의 이런 디테일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는 좀 의문이긴 해요. 막상 프레임레스 도어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프레임을 다 드러냈을까? 엑셀 만들 때 저게 오히려 새롭게 나온 기술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 문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엑셀 때 그걸 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문을 열었을 때 물이 안으로 들이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신기술이었지.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맞아요. 다시 저게 나온다는 거는 맞나? 잘라지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윈도우 영역이 더 넓어 보이게 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블랙 컬러가 아닌 차량에서는 이게 도드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파팅이 딱 보일 텐데. 네, 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이런 파팅 라인이 윈도우에서 트렁크까지 쭉 이어가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파팅 라인이 이어지는 거는 재밌는 네. 것 같아요. 재밌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열릴까요? 어디까지 자를 아직 건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파라볼릭을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이건 재밌는 라인인 것 같아요. 양산차가 드러나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되게 궁금한 요소가 많은 차인 것 같아요. 1세대 아반떼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둥글둥글한 것이 아이오닉 5가 포니를 따랐다고 하면은 6는 나름 이런 아반떼를 따랐다고 의미별을 할 수도 있겠네요. 현대가. 그치. 그 아반떼 지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저희 나이가 드러나나요? 아반떼 XD 스포츠 5도 이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응? 어떤 점에서요? 저는 루프라인도 그렇고요. 이 부분의 스포일러가 이제 양산차에선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테마를 따온 게 아닌가? 말씀하신 GV60 그리고 이제 C클래스, 스포츠 쿠페 2005년식 그 느낌이 있긴 있네요. 네. 만약에 저게 지금 나왔다고 하면 인기 끌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3도어잖아요. 문이 다 달렸었으면은 약간 GT 느낌도 나면서 BMW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벤치 붙이고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아이오닉 6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어려워. 좀 실험적인 모델이 될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실험을 제대로 딱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팔지 않을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닌가 해도 몇몇 사람들이 팬이 돼서 딱 사면 그게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려다가 못 네. 가고 이 정도에서 멈춘다면 이거는 실험도 못하고 양산으로서는 불편하기만 한 그런 그쵸. 차가 된 거 아닌가. 혹시 아반떼 쿠페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건 아니죠? 야, 만만치 않겠다. 네, 만만치 쉽지 않겠어요. 않겠네요. 예. 지금 순서를 만약에 정할 수 있으면 네. 이 6보다 7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6를 내놨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이오닉 5하고 실제로 사용성에서 차이가 전혀 없잖아요. 결국에 5명 타는 5인승이고 스타일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차도 아니고 거죽성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장점보다는 아이오닉 5에 비해서 단점이 더 큰 차일 텐데 이거를 지금 내놓는 거는 타이밍상 안 맞는 거 아닌가. 네이밍도 아이오닉 5 대항마 기아 EV6잖아요. EV6랑 아이오닉 6 비교했을 때 EV6가 더 뭔가 세련되고 더 커 보인다고 하면은 아이오닉 6의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만약에 이걸 제대로 성공할 전략이 있다면 아이오닉 3 정도로 해서 가격이 싸면 오히려 작게. 예, 이건 지금 모델 3를 타겟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앞모양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전략적으로 괜찮았을 건데 현대 관계자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가격 잘 맞춰주세요. 네, 가격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소나타는 단종이 되는 건가요 혹시? 예? 소나타는 갑자기 왜죠?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전동화 시대를 선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저라던가 소나타 아반떼는 내연기관에 기반을 둔 모델인데 그렇다면 아이오닉 5, 6를 유지하고 또 소나타라던가 아반떼 전기차 모델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포기할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오, 진짜 그러네요. 그 이름이 없어지고 아이오닉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아이오닉이란 이름이 없어지고 결국에 얘가 소나타가 될 것인가? 나중에- 소나타나 그랜저는 워낙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러게요.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소나타란 이름을 아예 없애버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소나타 않겠죠.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반떼 전기차라던가. 아이오닉 6가 소나타 전기차가 될 수 있겠네. 이건 과도기적인 차로 그냥 한 번 나오고 없어질 것 같고 규격상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지 않을까. 네네. 네. 알 수 저희만 없습니다. 해석이었어요. 네, 알 수 네네, 없어요. 알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신차상도 맛집 가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